새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는 채와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사례들을 나눠 볼 것이고요. 또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는지,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함께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역할극을 한번 볼까요? 채는 아주 훌륭해. 하지만 이것이 교회 개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동감이야. 그들이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로 교회가 개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어. 그래도 채가 우리를 도와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자네는 본 적이 있나?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줄 거야. 자,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이야기인 것 같죠? 이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채는 교회 개척 전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4개의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가 교회 개척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채가 교회 개척 또는 교회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뭘까요? 좋은 교회 개척의 목표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의 목표와 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채가 교회 개척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채의 모든 진행 과정은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교회 개척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채가 교회 개척 또는 교회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은 뭘까요? 채스들이 하는 역할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로 인해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주민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채 봉사자, 채스라고 얘기할게요. 채스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셀 그룹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셀 그룹에서 그들은 신앙을 양육받고 셀 그룹에서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채스들은 그들이 새로운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요. 제자화하는 것이죠. 만약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면 그 그룹들이 정통적인 교회, 로컬 처치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만약 기존 교회가 있다면 그 새로운 신자들은 그 교회에 통합되고 등록되고 셀 그룹들은 그 교회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교회 개척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자주가 되겠죠. 자급, 자전일 것입니다. 토착적이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고 또 증진해 나가는 모습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채도 마찬가지 동일한 결과를 촉진합니다. 자주를 하고 자급을 하며 자전을 시키는 것이 채의 목표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커뮤니티 베이직 프로그램이에요. 지역사회 기반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교회로 개척하는 전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지도상에 나와 있는 카타탄에 있는 자일입니다. 이 지역은 반경 35km 내에 2개의 장로교회가 있고요. 150개 마을이 있는 지역입니다. 4년 만에 50개 마을에 채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어요. 매년 평균을 살펴보니까 연평균입니다. 1,5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3,000명이 1:1 양육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고요. 42개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대략 3,000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0개의 어린이 주일학교에 9,7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요. 450명이 매년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활동으로 4년에 4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보이죠? 가족 기반 어프로치예요. 이 가족 기반 접근 방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수 있습니까? 가족 기반 접근 방식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이 가족 기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가정은 비기독교 마을 내에 건강한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그들의 이웃에 문제가 생기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영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천천히 전하게 되고요. 새신자를 양육하고 가정교회의 핵심이 되는 소그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가족 기반 접근 방식의 샘플이 네팔 동부에 있는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있고 주로 불교와 힌두교 지역인데요. 80개의 마을에서 일하는 체발런티어스들이 45가정을 훈련시켰습니다. 힌두교 및 불교 어린이들과 함께 4개의 영어 중학교를 시작해서 성경 구절, 이야기, 노래를 가르쳤어요. 2개의 상설 클리닉과 2개의 이동 클리닉을 운영해서 연간 1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1,500명 이상의 결신자들이 생겼고요. 107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교회들 중 20개는 100명이 넘는 교인이 되었고 그중 몇 교회들은 25명이 넘는 중대형 교인이 되었어요. 새로운 원주민 교단이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처치 베이직 어프로치라는 그림을 볼 수 있죠? 채는 교회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채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교회 기반 접근 방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테말라 시티에 있는 가비아 지역인데요. 40명의 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이곳에 채를 소개했고 8명이 자원봉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이전에는 복음주의자들은 이루시민이었고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료소를 시작해서 매주 100명의 환자들을 진찰을 받았고 채 발런티어스가 가정을 방문하고 시작한 후에 교회는 성장했고 160명의 성인 교인이 출석했어요. 물론 채 훈련팀이 주관자를 실내 병원에서 할인 요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 제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얼마만큼 줄었어요? 35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치료보다 예방이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게 되었고 또 필요한 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8명의 제 발런티어스들은 4명은 훈련자로 훈련을 받아 이웃 마을 교회에서 채 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첫 3개월 동안에 35가정이 결신하였고 교회는 70명에서 1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 Council of Pastors Approach입니다. 목회자 그룹이에요. 이 목회자 그룹, 교회 개척자를 위한 훈련으로 변형되었는데요. 알마티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의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척학교는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교회 개척에 대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각각 4개의 섹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 집에서 이전에 배운 것들을 실천하게 합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면 일정한 과제를 완료해야 되고 각 섹션은 교회 개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2주, 건강에 관련된 주제, 가족 기반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1주씩 할애를 받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회 개척자들에게 지역사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할 이유를 교육하게 돼요. 자, 채와 셀그룹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셀그룹 교회 개척과 전통적인 교회 개척의 다른 점은 뭘까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 위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도시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셀그룹들을 만들고 그곳에 소그룹 리더가 인도하는 것이죠. 개인의 주요 성장과 훈련은 이 셀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교회에 참석하게 되고 소그룹 규모가 15명에서 20명으로 하고요. 이렇게 넘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셀그룹 교회의 채가 적합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에는 가족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채는 셀그룹 리더들에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 according to their needs, 내부적 관점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을 했어요.
셀그룹 교회는 주로 도시 중심에 있지만 체를 통해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산간 지역의 셀그룹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했고요. 체는 비기독교인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얻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가족 기반 접근 방식은 도심의 교인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의 이웃을 돕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예로 은혜교회입니다. 카라칸단 카자흐스탄에 있는 은혜교회인데요. 한국인의 은혜 셀그룹 접근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1996년까지 은혜교회는 칸다카란 인구 60만 명을 2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셀그룹 교회를 하나씩 두었어요. 추가적으로 전국에 걸쳐 20개의 셀그룹 교회를 다른 마을과 다른 타운에 두었습니다. 이 셀그룹 리더들은 가족 기반의 모델로 훈련받고 총체적 방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셀그룹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체는 전통적인 셀그룹 접근 방식을 따르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를 수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파란색 지도는 어느 지역일까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죠. 템포리 윈도우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체는 교회 개척 선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창의적 접근 국가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 NGO나 MPO의 팀들은 교회 개척을 필요로 하는 교회 개척자들이죠. 체는 진실되게 그 나라 국민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을 위해서도요. 체는 지역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 사회적 문제를 도와 전도와 제자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는 항상 성공적인 교회 개척 전략입니까? 옳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교회는 개척이 될 것이고, 만약 교회 개척이 비전이 없다면 교회는 개척되지 않겠죠.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독자적이고 번식하고 자급자족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 개척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이 사람과 교회를 전인적으로 다루시는 예수님의 비전까지 확장되시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 세워지는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변화가 되어 좋은 건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체는 체할 수 있고 체하시면 교회는 개척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체하도록 합시다.